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안지영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고대사 파트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고대사가 좀 테마가 많아요. 7개 테마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 삼국의 발전, 그리고 삼국의 디테일하게 해당하는 부분, 삼국 통일 과정, 그리고 남북국 시대, 그리고 나중에 문화사 파트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삼국의 발전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요 뒷시기 거를 선지 중에서 고르는 거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에 백제왕이 병력을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을 해왔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백제의 왕이 병력을 3만을 데리고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다른 나라 왕을 쳤다는 거겠죠. 이때 이 왕은 고구려 왕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백제가 먼저 고구려를 쳐서 이렇게 왕을 전사에 이르게 한 거, 요거 한 명밖에 없었죠. 요 고구려 왕은 보통 우리가 고구려 왕을 외울 때 뭐 원통하게 죽은 왕이다. 고구려의 원통하게 죽은 왕이다. 이렇게 해서 고국 원왕이라고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는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좀 외우고 있고요. 이 고국 원왕이 되겠고, 백제의 왕이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했었던 시대 근초고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국 원왕이 고구려의 왕이 백제한테 공격을 받아서 왕이 죽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겠죠. 그러면 요 고국 원왕의 다음 시기에 왕을 했었던 고 시대의 일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유리는 주몽의 아들이죠. 상당히 초창기가 되겠죠. 고국 원왕보다 시대가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어요. 이미 평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1번 아니고 2번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지금 우리는 이 왕이 고국 원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천왕이라고 왕이 나와 있으니까 고국 원왕보다 먼저 시기의 왕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요것도 아닙니다. 자, 3번 소수림 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네, 고구려의 체제를 정비했었던 왕으로 우리 많이 암기했던 중요한 사람인데, 고국 원왕의 아들이 소수림 왕이죠. 굉장히 위기 순간에 즉위를 해서 내치를 다져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게 소수림 왕이에요. 시기적으로 요거 다음에 나오는 3번 소수림 왕에 해당하는 시기가 맞겠습니다. 우선은 3번이고요.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오답을 보면 고국 천왕이 을파소를 등용을 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을파소를 등용을 해서 진대법 실시한 거 좀 초창기 일입니다.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에요. 고국이라고 시작하는 왕은 소수림 왕보다 이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아니고요.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이 관구검, 위나라 장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군대를 10,000명 정도 이끌고 침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3세기 정도의 동천왕 때 일이라서 시기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1번에 3번으로 답을 체크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2번 볼게요. 여기도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보고 파악을 해야겠죠. 한번 볼게요. 삼국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성기를 이룩하기 전에 이거의 베이스를 마련해 놓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이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가 나옵니다. 이 고구려의 가라는 사람이 한 역할을 백제의 고이왕이 했고 신라의 버풍왕이 했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업적이 비슷합니다. 종교를, 불교를 갖고 들어왔고요. 여기 백제의 고이왕 보면은 관등제 정비하고 복색을 제정하고 뭔가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고구려에서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 누구냐? 위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흐트러져 있었던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은 사람, 소수림 왕입니다. 불교를 수용하고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고 했던 거, 이거는 소수림 왕의 업적입니다. 자, 이거 찾아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옳은 거. 1번,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국내성에서 남쪽으로 평양으로 쑥 이렇게 천도한 사람.
남진 정책하면 떠오르는 고구려 왕이 있어야겠죠? 장수왕입니다. 이건 소수림 왕보다 나중식이 등장하니까 아니겠죠.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이게 좀 결이 맞죠? 소수림 왕이 했었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답이 2번으로 나왔는데 인재가 있어야 이거를 가지고 복수도 할 수 있고 도모도 하겠죠. 소수림 왕이 했던 거는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이걸 이끌어 나갈 만한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장소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태학을 설립했다. 이거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오답 볼게요. 서안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는 그 앞선 시대의 미천왕이라는 사람 때 일입니다. 미천왕, 서안평이라는 똑같은 지문 나오니까 그냥 서안평, 미천왕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연가. 이걸 정확히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수림 왕의 뒷시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6세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임금이 썼던 연호인지도 잘은 몰라요.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에 고구려 유물이 몇 개 없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3층의 불교 조각실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금동불상 하나 있어요. 그 뒤쪽에 광배에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글자가 나온 우리나라 국보 고구려 불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연가라는 연호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가라는 연호가 정확히 어떤 임금이 썼던 연호인지는 아직 모르고 다만 조금 뒤시기에 여기서 언급되는 소수림 왕보다는 뒤의 시기에 썼던 연호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5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했다. 신라의 군대를 파견을 해줘가지고 왜구를 격파해준 거 광개토대왕 떠올리시면 됩니다. 광개토대왕.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았습니다. 네, 3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 페이지 옆으로. 이거 자료하는 것도 나오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자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고구려 군이 이거는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다 뭐를 지금 끼워 넣어 놓은 거예요. 남거성을 거쳐서 신라성에 이르니 이곳에 외적이 가득하였다. 요거 한번 볼게요.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광개토대왕입니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신라 왕의 구원 요청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쭉 내려왔어요. 고구려군이 도착해서 왜적들이 뭐 퇴각을 하고 이걸 추적을 해서 항복도 받아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끝났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어디에 조공을 해요? 이것 때문에 덕을 보고 고구려에 조공을 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광개토 대왕릉비의 내용을 지금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써 있겠죠. 그래서 그 업적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이 시대에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연결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골라야겠죠. 자, 1번 볼게요. 백강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자, 2번 안동도후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안동도후부.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멸망할 때쯤에 당나라가 안쪽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그 관청의 이름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탐구하는 어떤 테마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3번 백제가 사비로 천다온 원인을 알아본다. 백제가 한성에 있다가 웅진에 가고 그 다음에 사비에 또 갑니다. 천도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지금 사비 천도를 한 거는 이 고구려 비석 내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조금 더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웅진에서 사비로 성왕이 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황과도 관계가 없죠. 시기도 안 맞고요.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계기를 파악한다. 나당연합군,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통일전쟁을 치르게 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도 한참 맞지도 않을 뿐더러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탐구하는 소재가 될 수가 없죠. 테마가. 이것도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시기와 엉뚱한 주제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마지막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배경을 조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가야 연맹이 뭐냐면 우리가 고대 국가에 가야를 끼워주진 않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연맹체였기 때문이에요.
한 6개 정도 가야가 있고 반장역하라는 나라가 있죠. 뭐 금관가야가 있고 대가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후기가야 연맹, 전기가야 연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신라가 구원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 왜구들이 옆나라 가야 땅까지 도망을 간 거죠. 가야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영토가 가야의 영토가 있는 곳이었어요. 금관가야 땅에서 싸우게 됩니다. 사실 금관가야는 무슨 죄죠? 왜 우리 집에서 싸우는 거야? 남의 나라 전쟁에 어떻게 보면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가야 땅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가야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 금관가야가 이걸 회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야 연맹의 맹주 자리가 금관가야에서 내륙 지역의 대가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야 연맹의 세력 중심지가 이동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5번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광개토 대왕릉비의 비석 자료다. 자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고구려는. 몇 가지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지금 5번으로 풀었고요. 밑에 4번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4번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색창에 어떤 왕을 검색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다. 요거를 보고 무슨 왕인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라의 성을 빼앗았다라고 보니까 신라 왕은 아니네요. 자, 어떤 나라 왕인지 보겠습니다. 북위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것만 가지고 또 알 수가 없죠.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켰다. 이 왕의 업적 중에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킨 게 있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 떠올라야겠죠. 백제가 성이 한 성이 있고요. 한 성이 있고 웅진이 있고 사비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도읍지로 삼았던 데가 한성 백제, 웅진 백제, 사비 백제가 있는데 여기서 전쟁으로 빼앗긴 도성 하나죠. 한성입니다. 한성. 한성은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한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백제 도성을 함락시킨 사람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되겠네요. 장수왕.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해서 평양성으로 천도하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신라하고 백제는 좀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서로 이제 연합을 해서 고구려가 내려오는 거에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장수왕이 응징을 합니다. 신라의 실직주성도 빼앗고 백제가 여기 압박을 느끼고 북위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사신을 보내면서. 혹시 전쟁이 날 거를 대비해서 이제 도와줄 사람들의 어떤 뭔가를 지금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위에 사신도 파견을 하고 이런 건 백제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지를 못하고 내려오는 고구려를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백제 도성은 함락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계로왕 이야기 다들 아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이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를 골라볼게요.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성으로 천도에서 남진 정책하는 사람이죠. 1번은 업적이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건 더 이전 시기, 장수왕이 아니고 이전 시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한 거는 고국 천황 때 일이고요. 상당히 또 앞선 시기 일입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영락. 광개토대왕의 연호네요. 장수왕의 아버지죠.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 수용하는 거는 소수림 왕이 했었던 일이니까 더 앞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장수왕의 업적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에 두 개는 몰라도 가장 확실한 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보시면 다 어떤 왕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순서 맞추는 문제 지금 나오고 있네요.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게 제일 어렵죠. 가장 아마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3점을 보고 약간 긴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대 순서를 물어보는 거, 시대 순서를 올바르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안 되는 게 빨리 나오면은 그거 먼저 쳐내도 되고 그냥 내가 이거를 선지를 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배열한 다음에 한 번에 찾아도 되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씩 소거를 하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 소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게 나오면은 반씩 섞어서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3개가 나오고 있어요. 온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온달은 고구려 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래동화 같은 걸로 삼국유사 얘기나 이런 데에서 많이 접했을 텐데 실제 있었던 사람 얘기고요. 이 온달 장군이 출정을 하는 거는 여기 왕에게 아뢰는 장면 지금 나오는 거 봐서 알겠지만 신라가 한강의 이북 땅을 빼앗아서 고구려 땅을 빼앗아서 갔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달이 출정을 해서 신라와 전투를 하려는 요 시점은 대략 한 6세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뒷시기로 나오는 거죠. 나머지 것들 한번 볼게요. 날을 보겠습니다.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백제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군대를 내어서 막다가, 이 왕은 고구려 왕이겠죠? 왕이 백제왕의 공격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이런 걸 유시라고 하거든요. 누가 쏜지는 모르는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전쟁 중에 사망한 고구려 왕, 한 명만 기억하면 되겠죠?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고국 원왕이라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백제왕은 근초고 왕일 겁니다. 고구려와 전쟁을 해서 이 고구려 왕을 전사시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 백제 최고 전성기였던 4세기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초고 왕의 4세기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혹시 체크가 됐다면 당연히 가보다는 나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가가 먼저 나와 있는 데는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것들 한번 볼게요. 다 선지를 보겠습니다.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였다. 위랑은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 왕은 백제 왕은 아니겠죠. 백제를 침략했다고 나오니까 고구려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때 백제 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한성을 함락했다라고 나옵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은 고구려 왕은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장수왕.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최고 전성기를 우리가 보통 5세기라고 지칭을 하죠. 그러면 이 3개 지칭하는 걸로 하면 순차적으로 봤을 때 나가 가장 먼저 와야 되고 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다가 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오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지금 4번으로 나오네요.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이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5번에 4번으로 정답을 지금 찾아주고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으로 내려갈게요. 6번. 여기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하들 2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찾으랍니다. 배경.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백제의 동성왕이, 동성왕 힌트 하나? 백제왕이라고 언급하는 거 보니까 백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백제의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셨다더군. 결혼동맹 얘기가 나옵니다. 들었네. 우리 마립강께서 이거 신라만 썼던 왕호죠. 신라 고유의 왕호가 나옵니다. 신라의 이 관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내신다고 하네. 지금 신라하고 백제가 뭔가 결혼 동맹을 하려는 것 같대요. 여기 동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면 이거는 지금 백제가 한성에서 쫓겨 내려가서 웅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웅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혼 동맹을 하려는 이유는 힘을 좀 다시 키우기 위해서 내려오는 고구려를 막아내고 조금 연합을 해서 힘을 키워내기 위해서 옆나라였던 신라와 결혼 동맹으로 지금 결속을 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버풍왕이 금광가야를 병합했다. 버풍왕이 금광가야를 병합한 거가 지금 여기 혼인 동맹의 배경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이들이 혼인 동맹을 하는 거는 고구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고구려를 막아내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하는 거예요. 신라의 버풍왕이 금광가야를 병합하는 건 이거보다 나중 일이기도 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켰다. 요게 답이 되겠죠.
장수왕이 지금 백제의 한성을 빼앗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진으로 쫓겨 내려온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당장에 혼자서 막아내기 어려우니까 신라하고 지금 이런 연합을 하는 거죠. 신라 입장에서도 혼자서 혹시라도 백제가 무너지면 어차피 신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니즈가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 시기랑 전혀 맞지 않죠. 조금 더 나중에 신라의 후반부로 들어가야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양왕이 온달을 보내 아단성을 공격하였다. 온달 장군이 출정하는 것은 6세기 이후로 넘어가는 일이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을 성사시키는 건 나당연합군인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뒷시기죠. 이 대화의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았습니다. 네, 이제 7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7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자료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있는 일이 뭐였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왕이 죽었대요. 고구려하고 싸운 어떤 국가인 것 같은데 왕이 죽었고 성이 파괴됐다. 여기서 사망한 임금을 지금 추론을 해본다면 고구려가 직접적으로 도성을 빼앗으러 내려갔었던 백제가 되겠고요. 이 백제의 도성이라고 하는 건 한성이 되겠죠. 여기서 죽은 왕은 계로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대요. 이거 백제 얘기죠. 한성에서 지금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웅진으로 내려가는 얘기고요. 나를 볼게요.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서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이 왕은 백제 왕이겠네요. 백제 왕인데 약간 별동대를 꾸려서 신라를 급습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이 사건. 네, 이 왕은 성왕입니다. 성왕. 이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진흥왕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 여기에 분노하고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몰래 별동대를 모았는데 진흥왕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처참히 실패를 하게 되고 성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관산성 전투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성왕 얘기가 나오니까 수도의 시기로 따지자면 이거는 사비를 도읍지로 두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비백제 얘기죠. 도읍으로 시대를 좀 구별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한성에서 막 웅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사비 시점입니다.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럼 이거는 아마도 웅진에 도읍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익산, 미륵사 이런 거 나오면 사비보다 더 뒤시기입니다. 무왕이 했던 거거든요. 무왕. 훨씬 더 뒤시기예요. 익산에 미륵사 창건하는 거는 무왕 얘기니까 성왕보다 나중입니다.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거는 부흥운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또 한참 뒤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이가 아니고 나의 뒤시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아니네요.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다. 이 불교 수용하고 체제 정비하는 거는 초창기 일이죠. 가보다 먼저 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사이가 아니네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되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정답이거든요. 이거는 무령왕 때 일입니다. 무령왕. 웅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웅진에서 백제를 수습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백제를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를 좀 마련한 웅진의 어떤 체제 정비를 한 사람이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무령왕의 무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정답은 우선 4번인데 오답 마지막으로 체크 좀 해볼게요.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개백의 최종 결사대 알고 계시죠? 의자왕 시기의 마지막에 백제 망할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의 이후가 될 테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간 시기, 웅진 시기를 언급한 이 선지가 4번밖에 없었어요. 4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500년 동안 굉장히 잘 살았던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쫓겨 내려와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왕족들이나 귀족들도 많이 동요하고 있을 것이고 이거를 아무래도 수습을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22담로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왕족을 파견을 해서 어떻게든 백제를 다시 한 덩어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베이스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런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백제를 크게 부흥시키는 사람이 무령왕의 아들 성왕이 되는 거죠. 이 성왕은 한 번 더 이제 사비,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됐던 거죠.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찾고 8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8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사람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해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양나라에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래요. 또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돌로 된 조각상 하나 있어요. 또한 동상 앞의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이 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진묘수 모형입니다. 여기 지금 이 수업을 보는 학생들이나 수험생분들 중에서 공주에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백제 유적지가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공주에 가면 이 웅진백제를 이끌었던 이 왕의 무덤과 관련된 걸로 유적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떤 관광의 소스가 전부 다 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임금과 이 왕의 동상과 여기 이 조각상도 이분의 무덤에 나온 것으로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주 하면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거예요. 무령왕릉의 입구를 열었을 때 그 입구 안쪽에 통로 부분에 이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라고 부르는 이렇게 석수가 한 마리 있었다고 되어 있죠. 약간 멧돼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게 나와요. 진묘수가 나오면은 이거 백제 무령왕릉이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무령왕이라는 얘기네요. 무령왕 업적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는 거는 더 후반부로 내려가서 무왕이 하는 겁니다. 무왕은 아마 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완전하게 천도를 완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거는 무령왕이 아니고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이 한 겁니다. 아니에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다. 그래서 혼란을 좀 막고자 했다. 왕권을 강화하고 3번이 무령왕의 업적입니다. 3번.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이거는 지금 무령왕의 업적이 아니죠. 앞으로 더 시대로 넘어가서 근초고왕의 업적입니다. 4세기.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초창기의 체제정비 시기의 일입니다. 요거는 더 앞시기로 넘어가서 침류왕 때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무령왕의 업적을 찾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볼게요. 9번. 빈출이라고 노란색 키워드가 있네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백제 26대 왕 명농,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다.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했다. 이거하고 이게 굉장한 힌트가 되겠네요. 사비로 천도한 사람, 그런데 신라의 복병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 네, 이 사람은 성왕입니다. 성왕. 명농은 이 성왕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성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하였다. 맞죠? 여기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다음에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한번 바꿉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나오네요.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금마저가 익산입니다. 이거는 무왕이 하는 거죠. 이거는 무왕의 일이니까 아니고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 서기는 역사책인데 보통 가장 전성기를 이룩하고 있을 때 역사책을 편찬을 해요. 이거는 근초고왕 때 일입니다.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대야성은 신라와의 국경지대에 있었던 신라 성입니다. 요런 거를 하는 거는 마지막 의자왕 때 일입니다. 의자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초창기에는 40개 성을 막 한 번에 빼앗으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었던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빼앗았던 성 중에 하나가 대야성이에요. 자,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거 매우 초창기 버전의 일이겠죠? 이거는 침류왕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이 성왕의 업적은 1번이 되겠고요. 9번에 1번으로 답을 찾을게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10번.
자,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나오네요.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이 왕은 무령왕 아들이래요.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성왕입니다. 국호를 고치고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비했어.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성왕하고 무령왕이 비슷하게 나오는 숫자가 22라고 하는 숫자랑 연결이 되는데 무령왕이 지방의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22담로라는 게 있고 이거는 22담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견을 한 거잖아요. 22담로의 왕족을 하나씩 파견을 이렇게 한 건데 22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령왕이 했던 거는 지방을 그렇게 나눈 거고요. 성왕이 한 거는 중앙에 있는 관청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전반을 손댄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수도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중앙의 관청을 22개로 나누었다. 그래서 22개라는 숫자는 똑같지만 뭐를 22개로 분류를 한 거냐? 그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도 다행인 건 둘이 굉장히 붙어있는 왕이라는 거죠. 성왕이랑 이 무령왕 나올 때 22라는 숫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성왕이에요. 성왕. 자주 나오죠. 빈출 키워드입니다. 백제를 다시 부흥시킨 인물이어서 그래요.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이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빼앗겼고요. 이걸 다시 복수에 응징을 하려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마는 비운의 임금이 바로 성왕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금마저가 익산입니다. 이거 무왕의 업적이죠. 보면은 익산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금마저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똑같이 미륵사가 언급이 됩니다. 문장도 거의 똑같죠.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1번 아니고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천도를 했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의자왕의 업적이고요. 의자왕.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역사책 편찬하는 거는 전성기였던 근초고 왕 시기의 일입니다. 우리도 왜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제일 예쁠 때 사진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들마다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이 될 때, 지금 우리나라가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역사책을 주로 편찬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랑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이거는 백제가 하는 일은 맞는데 초반에 계로왕이 했던 일이에요. 한성을 빼앗기기 직전에 장수왕이 천도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평양성으로 천도해서 푸시를 하니까 혹시 모를 어떤 거에 대비를 하고 고구려의 전쟁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북위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이런 거를 또 요청을 했던 거죠. 결국은 실패를 하지만 성왕의 업적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네, 시기에 관련된 문제네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좀 3점짜리라서 좀 배점이 높아요. 왜냐면 이 사이가 되게 지금 좁은 시기로 압축이 돼 있다는 거겠죠? 한번 선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가를 먼저 볼게요.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서 결혼을 지금 청했대요.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혼인 동맹이 맺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 모대라고 나왔는데 이거 동성왕입니다. 동성왕 시기에 백제와 신라가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야 할 만큼 좀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구려가 상당히 거대해지고 있었던 그 시점에 나제 동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으로 서로 결속을 다지고 있고 이 모대는 동성왕인데 웅진 시기의 왕입니다. 그래서 한성을 빼앗긴 것도 고구려의 공격으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은 백제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혼인동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웅진 시기입니다. 웅진. 자, 웅진이고 나를 보겠습니다.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습격한다니까 이 왕은 백제의 왕이겠죠. 직접 자기가 별동대를 50명을 꾸려서 가다가 결국에는 신라 복병을 만나서 살해되었다. 이 백제 왕의 시호를 성이라고 한다. 성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성왕. 성왕이라면은 이 사람이 성왕이라면 이 시기는 지금 사비 시기입니다. 사비로 천도했었던 시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웅진백제하고 사비백제가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을 하는 것은 미천왕 때의 일로 가 시기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이에요.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 왕이 나오긴 하지만 불교를 수용하는 초창기 체제 정비 부분은 가보다 더 가의 이전 시기로 올라가야겠죠. 사이가 아니라 가의 이전이네요. 이것도 아니고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는 거는 고구려가 5만의 군대를 내려다 주면서 이걸로 왜구를 격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요거는 광개도 대왕 시기의 일이니까 여기 앞 시기로 이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고요.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것도 가의 이전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아요. 자, 5번 백제가 신라와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을 해서 한강 근처를 다시 찾았다라고 나오는데 웅진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동성왕도 있었지만 나중에 무령왕도 나오죠. 이 성왕의 아버지. 무령왕이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연합을 했으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한강을 찾으러 가자.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일시적으로 회복을 해요.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바로 요 사건이죠.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이제 신라가 뒤통수를 치는 거죠. 진흥은 애초부터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진흥왕의 배신으로 잠깐 찾았다가 이거를 다시 뺏깁니다. 이번에는 동맹국이었던 신라가 적으로 돌변을 해서 이 뒤통수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라를 습격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성왕이 친히 이 50명의 별동대를 데리고 갔는데 이마저도 진흥왕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왕은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한강 유역을 둘이 힘을 합쳐서 일시적으로 회복했었던 바로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 시기에 백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기 얘기를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직전 사건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으로 풀어줄게요. 네, 1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2번 내려갈게요. 재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풀어보겠습니다. 가 왕의 재위 시기 삼국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3점짜리인데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발견 당시의 모습입니다. 익산의 미륵사지의 유물이래요. 삼국 유사에는 이 가라는 왕이 왕후인 부인이죠. 신라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안쪽에는 이 왕후가 이 선화공주가 아니고 그냥 백제 사람이라고 돼 있다.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일어났다. 의자왕의 친모가 누구냐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무왕이랑 선화공주의 어떤 설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설화일 뿐이고 실제 그 당시에 왕비가 신라 공주가 아니라 그냥 백제 귀족의 딸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에 뭔가가 발견이 지금 됐던 겁니다. 이게 옛날에 처음에 발견됐을 때 꽤 화제가 돼서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걸 또 크게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뭐 선화공주가 왔냐 안 왔냐라기보다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역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우선은 무왕이네요. 무왕.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백제 무왕 시기예요. 무왕은 대체적으로 7세기 초쯤에 재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600년에서 641년 정도니까 7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백제의 상당한 후반기에 있었던 왕이다 라고 무왕 시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때 당시에 삼국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 7세기 초반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수나라 시즌이 나와야지 맞긴 하거든요. 7세기 초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삼국의 상황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의 왕조가 뭐였는지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고구려 역사를 논하다 보면 우리가 수나라, 당나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수나라 다음이 당나라고 당나라의 나당연합군이 나와서 삼국 통일이 뒤시기로 이어진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삼국의 역사 중에서 나당연합군이 나오려면 상당한 뒤시기잖아요.
그걸로 중국의 왕조를 조금 시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하는 게 또 7세기 초거든요. 일단 정답은 1번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지금 바로 체크를 하는데 나머지가 확실하게 오답이어야 여러분도 1번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수나라의 대군, 이 대군을 끌고 온 사람이 수양제거든요. 수양제? 이 수양제가 사실은 백제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왕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7세기 초반에 동아시아의 패권 상황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수나라를 자기의 상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인사를 가면 조공이라고 뭐 인사 그거 바치죠. 이걸 안 좋게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걸 막 바친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 조공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게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이런 등가 교환이 아니었어요. 이때 중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칠 수 있다는 건 중국이 일단 우리를 어느 정도는 같은 어떤 동아시아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 중국 중심으로 나라를 제패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보여주려는 그런 허례허식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좋은 게 좀 듣기 좋은 말 들려주면은 조공품 우리는 조금 바치고 그 대국에선 우리한테 더 많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답례품이 더 엄청났어요. 이 조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굉장히 뭐랄까 이런 치욕스러운 선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조공 무역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철저하게 이득을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양제는 중국을 통합하고 나서 굉장히 이 중국의 수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벌 작전 같은 걸 펼치게 되는데 이때 수양제가 끌고 들어온 군대가 100만이 넘어요. 113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출발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고구려를 정벌하러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 밑에 동네에 있는 백제나 이런 나라에서 이 수양제를 좀 도와주면 좀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때 무왕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수양제한테 출병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액션이냐면 출병을 언제 하십니까? 저희도 수나라 편에 서겠습니다. 약간 이런 듯한 뉘앙스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수양제가 이걸 물어보는 무왕에게 크게 감동해서 너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출병일은 언제야? 라는 군사 기밀을 공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공유했다는 건 같은 어떤 연맹으로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단한 이권을 줬어요. 그 조공무역에서 이 백제한테만 특별히 뭐 세금도 조금 저렴하게 해주고 조공품도 조금 더 많이 하사해주는 등등등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을 줬다라는 겁니다. 무왕은 여기서 혜택은 혜택대로 다 취했고 드디어 출병일이 되었는데 113만의 대군이 와서 고구려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출병 날짜에 맞춰서 무왕이 준비는 했어요. 국경지대에 군대는 배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당연히 수양제는 무왕이 군대의 국경을 넘어가서 뒤에서 이 수나라를 받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왕은 국경을 넘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백제 국경만 지켜요. 사실 무왕 입장에서는 뭐 내가 같이 싸워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김치국 마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이 속을 챙길 걸 다 챙기고 무왕은 이 수양제를 철저히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무왕과 수양제 요게 연결되는 지점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무왕과 수양제 스토리를 머릿속에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무왕이랑 수나라 양제 사이에 그런 어떤 접촉점이 있었네를 기억을 해주시면 요 무왕이 언급될 때 살수대첩이나 수나라 대군이 언급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완전히 겹칩니다. 여기. 자, 나머지 거 볼게요. 백제, 고흥이 서기를 편찬한 거는 초반에 근초고왕 시기 4세기의 일이니까 해당 사항 없죠. 한참 전이에요. 자, 3번 백제,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항전하였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나중이죠. 백제 망할 때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뒷시기입니다. 신라 4번, 신라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을 하였다. 이사부가 우상국 정복하는 거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지증왕 시기 일이죠. 그리고 신라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기벌포라고 나오면 나중에 나당 연합군 나오고 나서 나중에는 신라하고 또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나중 시기에 나오는 일이라서 요 시기가 아니고 뒷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는데 수나라 나오는 시점과 백제 무왕 시기의 커넥션에 관련된 얘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어떤 왕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국 사기에 나오는 기록이고요.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뜻이므로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신라로 국호를 바꾸게 되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지금 신라 얘기겠네요. 쭉 내려보니까 국호를 지금 신라로 바꾸고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진 이는 모두 제나 왕을 칭하는데 우리 시족께서 나라를 세운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방언으로만 부르고 높이는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우리도 왕으로 씁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의 제안을 이 왕이 따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신라의 얘기고 신라가 국호를 신라라고 완전히 정하고 이제 왕을 부르는 자기들만의 호칭에서 벗어나서 중국에서 쓰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왕이라고 하자 이렇게 바꾸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지증왕 때죠. 22대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만들고 나서 거의 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왕을 안 쓰고 뭐 거서관, 마립간, 사차홍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방언으로만 불렸고 지금 나라 이름도 계림, 설하벌, 선하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렸다라는 거죠.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번 정비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60이 넘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신라를 좀 고대 국가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초기 기반을 마련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증왕 문제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업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증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거는 버풍왕이 하는 거예요. 버풍왕, 요거 버풍왕. 2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울릉도죠. 요거 지증왕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우선 답은 찾아주고 나머지가 무슨 왕인지 찾아볼게요. 대가야를 병합을 해서 영토를 확장시켰다. 대가야 병합해가지고 영토 확장시키는 거 진흥왕이 하는 거죠. 버풍왕 때는 금관가야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대가야 병합을 진흥왕 때 마무리를 하면서 가야를 완전히 흡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진흥왕. 국학을 설립을 해서 유학교육을 진흥시켰다. 이거는 신문왕 때 일입니다. 요거는 신문왕.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 목탑을 건립을 하였다. 요거는 선덕여왕 때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증왕의 업적으로 맞는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것도 왕의 업적을 좀 물어보고 있고요. 밑줄근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국보 제242호인 울진봉평리의 신라비로 신라의 비석이래요. 신라비.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이 왕 때 건립되었습니다. 버풍왕이네요. 버풍왕. 율령 반포. 법으로 흥하게 하는 버풍왕 때 일입니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하는 거는 지증왕 때 일입니다. 바로 위에서 봤었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귀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나중에 신문왕이 하는 일입니다. 신문왕.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차돈 누군지 기억나시죠? 이차돈. 불교 신자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기적을 연출해서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버풍왕이랑 의논을 하고 벌였던 일이었죠. 이 3번을 우선 보고 있겠습니다. 자, 4번, 5번 한번 볼게요.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가를 시행을 했다. 우리가 독서 하면은 책 읽는 거 그냥 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책 읽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책을 읽으라고 막 시키면 되게 싫겠죠. 그래서 책 읽으라고 시켜서 원성이 자자했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원성왕 때 일입니다. 원성왕. 거칠부에게 명해서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원래 우리가 나라의 역사책을 편찬할 때는 나라가 좀 강력하게 뭔가 하고 있을 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임금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그랬고 요때에는 진흥왕 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거 진흥왕 때 편찬을 명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15번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15번. 이거 빈출 문제로 나옵니다. 빈출.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담당 관청의 명에서 월성의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났다. 왕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계획을 바꾸어서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지금 경주에 터만 남아있는 황룡사지가 요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칠부 여기 또 나오네요. 거칠부가 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 문사들을 모아서 역사책 국사를 편찬하였다. 네, 이거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황룡사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황룡사를 만들라고 한 거는 진흥왕인데 이 이름도 진흥왕이 줬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황룡사 안쪽에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완성이 되는 거라서 시기가 조금 겹칩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룡사라는 호칭을 선덕여왕으로 외우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겠죠. 이 사찰이 창건되는 시점이 있고요. 이게 융성해져가지고 목탑을 건립하는 시기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의 사찰이 1, 2년 만에 뚝딱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왕이 바뀌는 시점도 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흥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보겠습니다.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 진흥왕의 업적이고요.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예성강 이북 쪽에다가 폐강진이라고 하는 일종의 군사적으로 쓰는 진이에요. 요거를 설치했던 거는 선덕왕이라는 사람 때 하는 거예요. 선덕왕. 이것도 신라의 왕이지만 여기 선지에 요 부분 나올 때만 살짝씩 언급이 되는 임금이고요. 요거 아니라고 일단 칠게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는 귀족의 힘을 누르려고 했었던 신문왕이 하는 일입니다. 신문왕.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을 했다. 여러분 화랑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으실 텐데 그 미소년 집단의 군인들이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 이 화랑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 원동력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걸 정비하고 개편한 사람이 진흥왕입니다. 4번이 이 사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대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거는 버풍왕 때 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까지 받고 4번으로 풀었고 15번 풀었습니다.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네, 역사책 편찬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힘이 좀 강해지고 있을 때 한다고 했었죠. 거칠부 국사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진흥왕인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진흥왕. 이사부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점령하였다. 뭔가 군사적인 활약상이 또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황룡사를 완공을 하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준다. 진흥왕이 했었던 일이죠. 네, 진흥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불국사의 3층 석탑.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요거를 건립하는 거는 이거는 경덕왕이라는 왕 때 하는 거예요. 경덕왕. 아니에요. 첨성대를 세워서 천치를 관측하는 거. 이 첨성대는 선덕여왕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운령, 황초령 등의 순수비를 세웠다. 왕이 자기 영토 한 바퀴 쫙 돌아보고 세우는 걸 순수비라고 하죠. 순수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넓어진 신라의 영토를 한번 순시를 쫙 한 다음에 영토를 우리 거다라고 알려주는 비석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수비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은 진흥왕이죠. 진흥왕의 대표적인 업적이고 우리나라 국보에 또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순수비라는 게 있어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라고 풀네임을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순수비에서 엮여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3번이 진흥왕의 업적인데요. 4번, 5번 마지막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광가야를 복속을 해서 영토를 확대했다. 금광가야가 아니라 진흥왕이 복속한 거는 대가야입니다. 대가야죠.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가 한번 나오는 거는 진흥왕 때 또 일입니다. 요거는 아니겠죠? 정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지금 문제풀이 마쳤습니다. 16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하는 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가 골고루 나오기 때문인데 조금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나라를 성장시키거나 부흥시키거나 하는 임금을 많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마다 그런 임금을 하나씩 정해두고 대표 업적을 시기에 맞춰가지고 삼국을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